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건비가 엄청 떨어졌다고요? 왜 건설사들은 인건비가 올라서 공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이 질문이 좋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상한 게 맞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떨어졌다고 난리인데 왜 건설사는 인건비가 올라서 힘들다고 할까요? 건설사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노가다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왜 한국에서 사는 게 비싸졌는가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현장에 들어올 때 첫날에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한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또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에서는 무거운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들고 계단을 이동할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타일 작업자는 40kg짜리 몰타를 혼자서 저 계단으로 올려야 합니다. 안전 담당자도 합니다. 그리고 타일 작업자도 합니다. 그게 이 현장의 현실이라는 거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제일 이런 말은 안전교육장에서만 외칩니다. 현장에서 인건비라고 부르는 것과 일하는 사람이 통장에서 보는 인건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타일 작업자 입장에서 인건비는 내가 하루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그 단가는 요즘에 몇 개월 만에 30에서 40%가 떨어졌습니다. 건설사가 말하는 인건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같은 인간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직접 일하는 인간에게 주는 노임이 아닙니다. 포크레인이 일을 합니다. 그 앞에 신호수가 붙습니다. 지게차가 움직입니다. 그 앞에도 신호수가 붙습니다. 이 신호수가 필요한 이유는 포크레인과 지게차 주변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인간이 없다면 신호수도 필요 없습니다. 안전교육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교육장 크기도 큽니다. 그 교육을 진행하는 안전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서류 작업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사진을 찍고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외부 안전점검팀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비용이죠.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처리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일을 할 공간이 더 커야 되고 그 건물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 쉼터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 쉼터, 거기 들어가서 쉬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현장에는 출근한 인간들이 차를 세울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장 주변의 민가에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을 대응하는 것도 누군가 해야 하고 그것도 비용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인간을 쓰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비용, 그걸 건설사는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겁니다. 자, 다시 배달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플랫폼은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인건비가 제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발자가 있고 서버 운영 인력이 있고 고객센터가 있고 분쟁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더가 사고가 나면 보험 대응, 법적 대응, 언론 대응까지 합니다. 산재 보험 의무 적용이 확대됩니다. 공정위 규제가 늘었습니다. 그 대응 인력이 추가적으로 또 필요합니다. 라이더들끼리 경쟁시키고 단가를 내려놓는데 그 이득이 그대로 플랫폼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이 규제 대응 비용, 보험 비용, 경쟁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요즘은 라이더들도 근로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플랫폼의 비용이 더 늘어날 겁니다. 건설 현장과 구조가 같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인간에게 가는 돈은 줄어들고 있지만 인간으로 만들어진 그 구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과 한 개가 4,000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사과 한 개가 현지에서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폴란드 사과를 수입해오면 한국에서 200원, 300원에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해상운송비, 냉장 컨테이너 비용, 보험료 관세, 검역 비용, 통관 수수료, 물류 창고 비용이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류 비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임대료, 냉장 진열대 유지비, 카드 수수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겼고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고 기록관리 의무가 생겼고 법적 대응 비용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게 사과 한 개의 가격에 녹아 들어갑니다. 소비자는 모릅니다. 그냥 비싸다고 느낍니다. 누가 다 헤쳐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란드 사과 100원이 한국에 오면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산 원가는 100원이라도 최종 가격은 3,000원이 되는 구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통제와 관리 비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럼 안전이나 통제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일하는 현장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현 정부 비판처럼 들리는 순간에 자기 진영에 위협이 생긴 것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반박이 아니라 포지션 확인을 합니다. 너 어느 편이야? 저기야? 그럼 공격해야지?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신호를 듣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안전이요? 좋죠. 그런데 통장에 남는 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안전은요, 여유에서 나옵니다. 40kg 몰타를 혼자 들고 저 위험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그 순간에 발을 잘못 디디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못합니다. 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오늘 어떻게든 하루치를 벌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하루치 일당이 겨우 나오는 환경에서는 사람이란 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져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내 몸도 챙길 수 있고 천천히 일도 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안전 아니냐.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사람이 말한 명분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를 보고 있으면 이 둘의 균형보다는 명분이 먼저 앞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명분은 비용으로 바뀝니다. 일을 하면서 만드는 부가가치 그 자체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둘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어떤 이유는 명분을 더 앞에 세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명분 논리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이 그렇게 위험하고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간이 다치면 그렇게 책임이 크다면 현장에 인간이 없으면 됩니다. 포크레인 기사를 없애면 됩니다. 타일공도 없애면 됩니다. 40kg 몰타를 등에 쥐고 위험한 계단을 오르는 인간도 없애면 됩니다. 인간이 없으면요, 신호수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도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 없습니다. 구색으로 대충 만들어 놓은 근로자 쉼터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교육장도 필요 없습니다. 산재도 없거든요. 노가다 하는 인간들이 주변 민가에 차를 불법 주차할 일이 없어서 민원이 더 이상 생길 일도 없습니다. 로봇은 출퇴근이 필요 없으니까요. 비용이 다 사라지고 더 안전해질 겁니다. 애초에 다칠 인간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기사가 사고를 내면 플랫폼이 청문회에 불려가고 책임을 지고 보험을 붙이고 법무팀이 대응해야 한다면 택배기사와 라이더가 없어지면 됩니다. 로봇이 배달하면 사고가 줄고 책임 범위가 줄고 대응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폴란드 100원짜리 사과도 똑같습니다. 검역 인력, 물류창고 인력, 마트 직원, 기록관리 인력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생기고 감시가 생기고 책임이 생기고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을 자동화로 바꾸면 그 비용이 없어집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용이 늘어나면 줄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비용이 붙는다면 인간을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계산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할수록 통제의 비용이 쌓일수록 인간은 더 비싼 존재가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비싸진 게 아니라 인간을 쓰기 위한 기타 비용이 비싼 겁니다. 그 비싼 존재는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기계가 들어옵니다. 명분이 앞설수록 인간이 밀려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계산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망사고를 이유로 건설사의 전국 현장이 정지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안전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지. 저는 다시 한번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이 먼저인 겁니까? 사람이 먼저인 겁니까? 저는 요즘 주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비용보다 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그 비용이 더 비싸진 사회, 모든 단계마다 통제와 명분과 관리 책임이 층층이 쌓이는 사회, 그리고 그 비용의 이름으로 인간이 현장에서 하나씩 밀려나는 사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안전한 사회가 맞습니까?